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요즘 장마철이죠. 그래도 어김없이 시승차를 또 이렇게 빼서 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볼보 자동차의 순수전기차 C40 리차지입니다. 네, C40 리차지는 볼보 자동차가 XC40 리차지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선보인 그런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브랜드 입장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이기도 한데요. 하지만 이 C40 같은 경우는 쿠페형 스타일로도 선을 보여서 기존 XC40 라인업이랑 이제 차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 차를 아까 받아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. 이 쿠페형 SUV 중에서도 차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게 비례가 좀 엉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먼저 리차지는 볼보 자동차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뜻하는 단어고요. 말 그대로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,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먼저 디자인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릴을 일단 막아놨어요. 전기차니까 이제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가고 또 냉각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그릴의 패턴을 막아서 거의 밋밋하게 처리를 했고요. 대신에 이 볼보의 로고, 아이언마크라고 하는 이 로고를 유지를 했고, 그 안에 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한 그런 모습을 전면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볼보 자동차의 상징, 이 토레망치 헤드램프도 여전히 들어갔고요. 근데 예전에 XC40에 있었던 헤드램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형태 자체가 XC40보다는 조금 더 날렵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. 차별화 요소로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신차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디자인을 또 볼보가 선보였구나,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차를 옆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지상고가 꽤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최대 토크가 크죠. 때문에 이제 이 휠 타이어를 큰 거를 끼는데 20인치를 끼우고 있어요, 지금도 이 작은 차에. 그래서 그런지 지상고가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거기에 따른 이제 진입각이나 이탈각이 예전에 XC4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임도나 이런 약간 세미 오프로드 정도는 가볼만 할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을 또 제가 봤습니다. 이 차의 디자인 핵심은 바로 사이드뷰입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쿠페형 SUV 스타일을 갖추고 있거든요. 그래서 XC40과는 가장 차별화되는 모습인데, XC40이랑 이 차랑 이제 둘을 놓고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차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리어 스포일러 쪽에 독특한 이 또 형태가 자리를 잡았어요. 이제 그 C필러 위쪽으로 스포일러가 있는 듯 하면서도 이 가운데 쪽은 이 루프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뻗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작은 차가 그렇게 스포티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차를 장식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또 공력 성능 면에서 어떤 효과를 크게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쿠페형 실루엣이다 보니까 이 후면부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이제 C필러를 따라서 이 제동등이 점선처럼 내려오는 듯 하면서도 뭐랄까, 이 볼보 특유의 그 디귿자 텔램프랑 잘 어우러지면서 예전에 C30이라던가 이런 좀 아이코닉한 차들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느낌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LED를 대거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신형차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가 열리는 각도가 상당히 가팔라서 차가 아무리 작아도 절대 이 머리가 트렁크에 닿을 수 없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.
이 부분도 이 차가 쿠페형 SUV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많은 이 컴팩트 SUV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차도 투톤 루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쿠페형 SUV 실루엣과 잘 어우러지면서 엔트리 SUV의 이미지를 듬뿍 이렇게 살려주는, 강조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볼보 자동차를 얘기를 했을 때 이 디자인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스칸디나비아 디자인. 이 C40 리차지도 어김없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북유럽의 감성을 듬뿍 담고 있는 차인 만큼 이런 어떤 주변의 실내 주변에서도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도어 트림이나 이 대시보드에 새겨진 패턴입니다. 이게 뭔가 그 등고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낸 듯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. 스웨덴의 이 산악지대 아비스코 지역의 그런 지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런 뭐 어디 지형에서 따온 걸 떠나서 이런 느낌들이 신선해요. 또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폴스타와도 결이 다른 걸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. 그리고 폴스타2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네, 이 차랑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. 볼보의 CMA 플랫폼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폴스타2를 타봤었잖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차가 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특히 이 천장이라던가 이 폭 자체도 큰 넓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이 상당히 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 센터 콘솔까지 거리가 되게 짧았었는데, 이 C40 같은 경우는 일단 센터 콘솔 자체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계기판 그래픽 같은 경우도 간결한 편인데 폴스타의 디자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네, 폴스타가 확실히 이 디자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용자 환경이라던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이 브랜드가 각기 다른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실내 패키지는 XC40과 거의 동일합니다. 심지어 이제 볼보나 폴스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이 시동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시동 버튼 자리를 그냥 막아두기만 했어요.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, 일단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, 운전하는데. 그리고 소재는 우레탄, 뭐 일단 플라스틱 트림,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소재들을 좀 많이 써서 이 볼보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지향점들을 이렇게 촉각이라던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시트는 가죽이랑 스웨이드가 적절히 버무러진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착장감도 꽤 괜찮습니다. 보통 차가 작으면 이 시트도 같이 따라서 잡기 마련인데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무난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천장이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. 또 전반적인 이 트림 색깔을 완전히 무채색이 아니라 살짝 푸른빛이 도는 그런 색깔을 적용을 해서 묘한 분위기가 좀 풍깁니다. 독특해요. 얼핏 회색인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보면 푸른빛이 돌아서 좀 묘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이 차가 CMA 플랫폼을 XC40과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만큼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에 비해서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하지만 이 내연기관차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배터리도 이 곳곳에 밑에 심어놨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꽤 적절한
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.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전기차라고 해서 막연히 전혀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, 이런 형태적인 구조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좀 더 자연스러운 전동화에 다가서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일단 폴스타 2보다는 크고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든다는 게 일단 이 공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제가 뒷자리에 잠깐 앉아 보긴 했는데, 물론 이제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헤드룸에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. 왜냐면 이 차가 또 쿠페형의 실루엣을 갖추다 보니까 이 머리와 천장의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단거리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뒷자리 탈 수 있는데, 장거리를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,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또 적재 공간이 이 차가 기본이 489리터고요 또 뒷좌석을 모두 다 접으면 1205리터까지 확장이 되는데, 또 제가 직접 이 차박을 위해서 이 뒷좌석을 다 눕혀보고 누워보기도 했었는데, 이 길이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 성인이 온전히 다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성이 됐거든요. 앞좌석을 좀 더 앞으로 당기고 누우면은 충분히 차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 좌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잠만 잘 적에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을 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아래에는 또 공간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충전 케이블이라던가 기타 잡동사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은근히 커요. 그래서 이 트렁크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또 예를 들어 세차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또 전용 전기차가 아니지만 이 후드 아래 31리터짜리 적재 공간을 또 마련을 해서 이 전기차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수납 공간이 다채롭습니다. 일단 컵홀더는 기본으로 있고, 여기 보시면 이 휴지통 같은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. 이걸 또 분리를 해서 뺄 수 있는데, 간단하게 휴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. 이 센터 콘솔 안쪽에도 적당한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 시트 바깥쪽에도 잔돈이나 이런 거를 놓을 수 있게끔 이제 패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부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참 이 작은 차의 알찬 공간을 또 곳곳에 마련을 했구나,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.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폴스타2를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 햇빛이 막 들이치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서 지금 굳이 따로 커버를 안 끼운 상태인데도 무난하게 땡볕에서도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듀얼 모터를 장착을 해서 4바퀴를 굴리는 그런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두 개의 모터가 만들어내는 최고 출력은 300kW, 408마력 정도가 되고요. 최대 토크는 67.3kgm를 발휘를 합니다. 최대 토크가 이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나오는 전기차 특성상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일단 볼보 자동차가 밝힌 제로백이 4.7초입니다. 일단 평소처럼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, 사실. 하지만 이 가속 페달을 깊게 한번 밟아보면은 치고 나가는 맛이 상당합니다. 어쩌면 폴스타라는 그 브랜드 이름이 이 차에 더 맞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이 승차감 자체도 이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보여줬던 볼보의 그 담백한 주행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전기차 플랫폼에서는 사실 이런 걸 느끼기가 조금 힘들거든요.
그런데 이 내연기관 플랫폼을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점이 또 있습니다. C40 리차지는 이 폴스타2와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78kWh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 동력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. 폴스타2랑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컴포트에 가까운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주행 가는 거리도 이 차가 조금 더 멉니다. 356km를 달릴 수 있고, 물론 지금 이 전비를 따졌을 때는 한 380km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랄까요, 이 볼보 자동차를 요즘 몇 대를 타보면서 느낀 게 편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. 이 차도 엔트리 모델이지만 그런 브랜드의 주행 감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으면서 이 차를 살펴봤을 적에 보면 볼수록 이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차가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가격표를 붙이고는 있지만 그만한 매력을 또 갖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볼보 C40 리차지 타면 탈수록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주 많은 녀석 같아요. 차는 작지만 상당히 뭔가 이 컨텐츠들이 꽉 찬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, 물론 볼보 자동차 입장에서도 첫 순수 전기차지만 수입 전기차를 입문하는 분들한테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이 멘트를 제가 얼마 전에 폴스타2를 탈 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폴스타2가 역동적인 감성을 강조를 한다면 이 차는 프리미엄, 컴포트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런 성향에 맞는 그런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.